홍조는 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나요? 홍조는 자외선 같은 햇볕에 의해서 심해지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마라탕 같은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이나 체내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홍조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있는 모낭충이라든지 아니면 포도상구균, 상재균들이 자극을 일으켜서 홍조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심해지기도 하고, 유전적인 요인, 부모님이나 삼촌, 사촌들 중에서 홍조가 심한 분들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홍조가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매운 거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홍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들 매운 거를 먹으시면은 얼굴이 빨개지시긴 하거든요. 근데 유난히 매운 걸 먹고 혈관 확장이 오래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맵고 자극적인 걸 먹고 내가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느낄 정도로 얼굴이 빨개지면서 후끈후끈함을 느끼신다고 하시면은 홍조가 있는 거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조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점이 혹시? 홍조를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들은, 일단 진료실에 오실 때 그냥 얼굴이 붉어져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것들이 이 홍조 증상을 심하게 만드는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홍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홍조 증상이 지속되면은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시는 게 이제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홍조가 단순히 얼굴만 붉어지는 게 아니고 합병증도 생기나요? 네네. 홍조라고 하는 거는 피부과에서는 주사 피부염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주사 피부염은 피부 혈관 근처에, 그리고 모낭 근처의 염증세포의 활성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낭, 그러니까 털 근처와 혈관 근처에서 염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이 만성화된다고 하면은 코나 눈의 변형까지 올 수 있습니다. 홍조 치료를 하면은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치료 자체를 잘못 받았을 수도 있고, 애초에 진단을 잘못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홍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의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갓 의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홍조라는 진단명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얼굴이 붓네? 가렵고 따갑네? 그러면은 그냥 적조 피부염인가 보다, 혹은 알러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단순하게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거나 스테로이드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처방을 해서 장기적으로 발라서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치료를 계속 한다고 하면은 홍조는 잠깐 좋아졌다가 훨씬 더 혈관이 확장되는 악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홍조 치료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악화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홍조 치료를 왔을 때 민감성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표피에 자극이 되는 레이저들을 자꾸 조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피세포가 자극이 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장 인자들이 홍조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홍조 엄청 심했던 환자분인데 네.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온 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런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오셨던 이 젊은 여성분이 홍조가 심해서 오셨고 특별한 기대를 가지지 않고 오셨던 분인데, 레이저 치료를 한번 하고 나서 근처 사람들이 아니 왜 이제야 이런 치료를 받았니? 사람이 너무 달라졌다. 1회 치료만으로도 그렇게 많이 느끼셨고, 회차를 거듭하면서 이제 거의 10번 정도 했을 때에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호전이 되셨던 분들이 있고요. 홍조 치료에 관해서는 가장 멀리서 오셨던 분들이 베트남에서 오셨던 분이었어요. 홍조가 워낙 심했는데 이제 여드름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계속 여드름 압출 치료를 받아가지고 홍조가 악화되어서 오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을 여드름 치료가 아닌 홍조 치료를 전화를 해서 치료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셨고, 그분들의 친구분들이 그거를 보고 오셔서 치료를 하신 케이스도 있었고요.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장님 병원이 홍조 치료가 특별히 차별화되는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홍조 치료를 한다는 점이 단순하게 되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메타뷰 기기를 통해서 피부의 손상 정도나 유수분해 정도를 본 다음에 교정을 하고 나서 레이저 치료를 들어간다는 점이 가장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저희 병원에 있는 Vbeam 퍼펙타라는 기기가 고가이기도 하고 소모품 비용도 많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에서 잘 들이기를 꺼려하는 기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게 꼭 저는 홍조 치료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 기기는 다른 혈관 치료하는 기기들에 비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혈관들까지 제거를 할 수가 있고, 그 말은 근치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병원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점은, 이제 홍조라고 해서 피부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홍조 환자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30% 정도가 소화기에 소화불량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피부만 봤던 사람이 아니고 내과적이고 신경과적인 원인을 고려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홍조 치료 아픈가요?
이게 홍조 치료가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데 또 안 아픈 치료는 아닙니다. 이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표적으로 브이빔 퍼펙타를 시행을 할 경우에 혈관에 대해서 확장된 과증식된 혈관에 의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피부과에서 마취연고를 바르는데, 마취연고를 바르면은 이 혈관들이 다 수축돼 가지고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마취연고를 바르지 못하고 치료를 하게 돼서 통증이 있는 치료는 맞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주사 맞는 것보다는 훨씬 안 아프고요, 꼬집는 것보다도 안 아픈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조 치료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비용이 한 어느 정도? 이게 홍조 치료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혈관이 확장되는 게 심한 홍조가 있고요. 그런 홍조의 경우에는 꼭 혈관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혈관 레이저 치료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제 1회당 20만 원 이상 치료가 필요한 편이고, 혈관 레이저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지가 심해서 홍조가 심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피지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증상이 호전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요. 일단 피부과에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조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일단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조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받으면 좋아집니다. 꼭 레이저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생활 습관에 의해서 심해지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치료를 받으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게,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치료를 받으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홍조라고 하는 것은 모공과 혈관에 염증이 증식이 된 거고, 얘네들이 20년, 30년, 40년 동안 염증이 지속됐을 때 털구멍, 모공 근처에 흉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노화가 됐을 때 훨씬 더 모공이 커져 보일 수 있고, 코에 뽕뽕뽕뽕 뚫린 주사비라고 불리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홍조가 좀 지속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꼭 피부과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